오늘 공부할 기업은 AST 스페이스 모바일입니다. ASTS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180% 올라 2026년 2월 22일 기준 8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93억 달러입니다. ASTS는 기존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우주 기반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베네수엘라 출신 미국 시민권자인 아벨 아벨라는 ASTN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1999년에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인 Emerging Markets Communications를 설립해 2016년 5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ASTS의 첫 번째 위성 블루워커 1이 발사되었습니다. 위성 내부에 휴대폰을 직접 탑재했고 실험을 통해 회사의 시스템이 휴대폰과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2021년에 스펙 합병을 통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ASTS입니다. 2022년에는 64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안테나를 가진 두 번째 위성 블루워커 3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일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계 최초의 우주 기반 양방향 전화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블루워커 3의 설계를 바탕으로 2024년에 상업용 군집 위성 블루버드 블록 1을 발사했습니다. 블루버드 1부터 5까지 총 5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루버드 블록 1을 활용해 2025년 유럽, 미국, 일본 지역에서 영상통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차세대 블루버드 블록 2의 첫 번째 위성 블루버드 6를 발사했습니다. 회사 CEO는 아벨 아벨란입니다. 그는 1971년생이고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글로벌 통신업체 에릭슨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성통신 서비스 업체인 Emerging Markets Communications를 설립하고 CEO로 활약했습니다. 그 후 회사를 글로벌 이글 엔터테인먼트에 5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고 그 회사의 사장직을 잠깐 맡았습니다. 2017년 ASTS를 설립해 현재까지 CEO로 활약하고 있으며 동시에 24개의 위성통신 관련 미국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ASTS의 주요 제품은 블루버드 위성입니다. 2026년 2월 23일 기준 5개의 블루버드 블록 1 위성과 블록 2의 첫 번째 위성 블루버드 6호 위성이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블록 1 위성 5기와 블록 2 위성 20기를 합쳐 총 25기 정도면 미국 본토에서 간헐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위성수가 늘어나 45기에서 60기 정도 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타겟 시장에서 연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 90기의 위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의 본사와 위성 제조시설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하고 제조 공정은 95%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 위성 제조시설의 규모는 약 5,600평이었지만 작년 11월에 텍사스와 플로리다에 공장을 추가해 14,000평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 위성만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주파수 사용권도 필요합니다. ASTS는 글로벌 이동통신사 파트너들로부터 총 1150MHz에 달하는 저대역 및 중대역 주파수를 공유받았습니다. 또 북미 지역에서 45MHz 규모의 MSS 중대역 주파수 사용권을 확보했고 자체적으로 글로벌 60MHz 규모의 S밴드 주파수 우선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ASTS의 다이렉트-투-셀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봅시다.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면 사진과 같은 지상기지국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지상기지국은 신호 송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이나 바다 한가운데 같은 곳은 전화나 데이터 통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STS는 지상기지국 대신 우주에 떠있는 위성을 기지국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지상기지국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에서 발신된 신호가 ASTS 위성으로 전송됩니다. 위성에서 수신된 신호는 다시 지상의 거점 기지국인 게이트웨이로 전송됩니다. 이때 도플러 효과와 장거리 전송에 의한 신호 진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STS는 특허 기술들을 활용해
지상망과 다름없는 깨끗한 연결 상태를 제공합니다. 보정된 신호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사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네트워크로 연결됩니다. 통신사는 해당 신호를 최종 목적지로 전달하고 사용자는 통화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ASTS는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이동통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이 보유한 30억 명의 가입자에게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용자들은 ASTS에 직접 가입하거나 추가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지상망 범위를 벗어났을 때 모바일 기기에서 안내를 받거나 기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요금제를 구매해 위성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ASTS는 이동통신사들과 계약을 맺어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STS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여러 계약을 따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미국 우주개발국 또는 SDA와 총 예상 매출 4,3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4월에 미국 국방혁신단 또는 DIU와 육해공 정부 통신 지원을 위해 최대 2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미국 미사일 방어청의 쉴드 프로그램 주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연 매출은 2021년에 1,2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24년에는 44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은 2021년에 마이너스 8,700만 달러였지만 적자폭은 점점 커져 2024년에 마이너스 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희석 EPS도 2021년 마이너스 0.59달러였지만 적자가 점점 심해져 2024년에는 마이너스 1.9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얼마일까요? 2026년 2월 21일 기준 7명의 애널리스트 중 2명이 매수 의견, 4명이 중립 의견, 그리고 1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개월 뒤 평균 목표 주가는 91달러이고 현재 주가보다 14% 높습니다. 올해 들어 2개 기관이 각각 81달러와 87달러에서 137달러로 목표가를 대폭 올렸고 1개 기관이 105달러에서 95달러로 소폭 내렸습니다.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요? 2026년 2월 22일 기준 야후파이낸스에 의하면 전체 유통 주식의 52%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라쿠텐이 11%, 뱅가드가 7%, 블랙락이 4%, 그리고 알파벳이 3%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2025년 10월에 공시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 CEO 아벨 아벨라는 클래스 A, 클래스 B 지분을 안 가지고 있는 대신 클래스 C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A와 클래스 B 주식은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대신 클래스 C 주식은 최대 한 주당 10표 또는 전체 의결권의 88.31%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클래스 C 주식의 강력한 의결권은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소멸되어 한 주당 한 표로 전환됩니다. 첫 번째, 아벨란 CEO가 이사회에서 은퇴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두 번째, 아벨란 CEO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 당시 보유량의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세 번째, 아벨란 CEO가 사망하거나 영구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한편, 최근에 주목할 만한 내부자 거래가 있었습니다. 주요 주주인 아메리칸 타워가 작년 12월에 클래스 A 보통주 228만 주를 주당 69.75달러에 블록딜 매도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타워는 글로벌 통신 인프라를 소유 및 운영하는 초대형 리츠 기업인데 이번 거래를 통해 1억 6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래스 B 주식 21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1,47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2,187만 달러를 30% 하회했습니다. 3분기 EPS 역시 마이너스 0.45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21달러를 하회했습니다. ASTS는 지난 몇 달간 파트너 업체들과 여러 확정적 상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버라이즌과 함께 2026년부터 미국 본토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버라이즌의 850MHz 저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예정이고 이건 2024년에 발표한 1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의 연장선입니다. 또 중동의 STC 그룹과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STS는 선급금으로 1억 7,5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했고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3개의 지상 게이트웨이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중동 및 아프리카 총 15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2026년 4분기 중으로 런칭을 목표합니다. 이제 ASTS는 상업적 파트너들로부터 확보한 총 계약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블루버드 7호 위성은 2026년 2월 말에 발사될 예정이고 2026년 1분기 말까지 총 5번의 궤도 발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말까지 총 45에서 60기 위성을 궤도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발사는 평균 1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2026년 1분기 중으로 차세대 A6 칩이 블록2 위성에 통합되어 최대 120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할 것입니다. 2026년 초에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간헐적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2026년 말에 연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ASTS는 보다폰과 함께 셋코 합작 법인을 설립해 유럽 전역을 위한 중대역 위성 군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 국가 중 21개국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3분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1,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40% 급증했습니다. 이 중 770만 달러 증가분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했기 때문이고 590만 달러 증가분은 미국 정부와 계약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영업비용은 9,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엔지니어링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87% 급증해 4,100만 달러를 차지하는데 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구개발비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해 5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체 ASIC 칩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3분기 영업손실은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0% 커졌습니다. 보통주 귀속 순손실은 1.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30% 개선되었습니다. 희석 EPS는 마이너스 0.45달러로 1년 전보다 5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은 25.5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자산은 12.8억 달러입니다. 2024년 말 대비 유형자산이 6.7억 달러 증가해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총 부채는 9.2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는 1.3억 달러입니다. 장기부채가 2024년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 장기부채 대부분은 전환사채입니다. 첫 번째 전환사채는 만기가 2032년이고 연이자율은 4.25%입니다. 1억 달러 규모이고 초기 전환가액은 27달러입니다. 두 번째 전환사채는 만기가 역시 2032년이고 연이자율은 2.375%입니다. 5억 7,500만 달러 규모이고 초기 전환가액은 72달러입니다. 총 자본은 16.3억 달러입니다. 유동비율은 956%로 2024년 말 대비 165% 증가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57%로 2024년 말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이제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9개월 동안 영업활동에서는 1.4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7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는데 이 중 6.7억 달러를 설비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4.9억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채를 늘려 10.4억 달러를 조달했고 유상증자를 통해 5.8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9개월 동안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6.5억 달러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2.2억 달러입니다. 가이던스는 어떨까요? 2025년 4분기 매출은 약 3,500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를 예상합니다. 어닝콜 후 경영진과 애널리스트 간의 Q&A가 있었습니다. 주요 문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1분기 말까지 5번의 발사와 내년 말까지 위성 60기 배치를 달성할 자신이 있나요? 또 유럽 군집 위성 발표가 기존 60기 계획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2분기 초까지 40기 위성을 제작할 것입니다. 현재 19호기를 제작 중이며 2025년 12월부터 월 6기 속도로 생산됩니다. 12월 블루버드 6를 시작으로 2026년 1분기 말까지 총 5번의 발사를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 25개의 주요 통신사 중 21개사가 우리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기존 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추가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럽 공급망과 비교했을 때 ASTS의 경쟁력은 어떠한가요? 또 S, L, C 밴드 외에 추가적인 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저희 플랫폼은
저대역과 중대역의 모든 3GPP 주파수 대역에 걸쳐 1000MHz 이상의 주파수를 튜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 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대역 활성화에 드는 비용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한편 저희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합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의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폰 종류와 무관하게 우주로부터 120Mbps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귀사의 위성 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AT&T와 버라이즌의 서로 다른 주파수 보유분을 결합해 5MHz 대역의 응집력 있는 전국 단위 커버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간헐적 방식으로나마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위성을 계속 추가하면 서비스가 끊기는 간격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 위성은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AT&T와 버라이즌의 주파수를 저희가 보유한 50MHz 주파수와 결합시켜 전국 서비스를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파트너십을 맺은 50개 통신사가 약 30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이 약 56억 명이라고 할 때 대형 통신사 기회가 얼마나 더 남아있나요? 우리는 처음부터 통신사 친화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비스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운영사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운영사와 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기반을 활용해 좋은 계약들을 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블루버드 블록 2의 FPGA 위성과 ASIC의 처리 용량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블루워커 3는 100MHz였고 현재 궤도 위를 돌고 있는 블루버드 블록 1은 1GHz입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ASIC 기반 위성은 여기서 10배 더 성장해 10GHz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AI 엔진을 결합해 주파수 할당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각 위성의 10GHz 대역폭을 AI 엔진이 실시간으로 관리해 네트워크 전체의 주파수 자원을 역동적으로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다이렉트 투 셀 시장의 밝은 전망입니다. 로켓 재사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사 비용이 크게 감소했고 이는 대규모 위성 통신망 구축의 경제성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폰을 위성과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 투 셀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질 전망입니다. 지상기지국 신호가 닿지 않는 바다나 깊은 산속에서 위성통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ASTS는 직접 가입자들을 모으지 않고 기존 글로벌 이동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막대한 영업 비용을 아끼고 한정된 자원을 위성 제조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 규모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영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ASTS가 민간 계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도 계약을 계속 따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작년 2월에 우주개발국 또는 SDA와 4,300만 달러 규모, 또 4월에는 국방혁신단 또는 DIU와 2천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미국 미사일 방어청 또는 MDA의 쉴드 프로그램 주 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성 통신 기술은 단순한 상업적 통신을 넘어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지상통신 인프라부터 파괴해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원해준 스타링크 서비스가 아니었으면 우크라이나가 진작에 패배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관측됩니다. 스타링크와 비슷하게 ASTS의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은 지상통신망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지휘통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ASTS는 최소 45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의 수가 늘어날수록 민간 서비스 계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리스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스타링크는 9,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가입자 1,00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스타링크는 싸지 않습니다. 국내 기준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55만 원을 주고 사야 하고 월 요금제도 64,000원부터 시작합니다. 지상통신망이 잘 닿지 않는 위성통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하드웨어를 구입해야 하는 스타링크와 다르게
기존 스마트폰만으로도 위성통신 연결이 되는 ASTS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ASTS는 아직 6개의 위성만 쏘아 올렸고 올해 말은 되어야 45개 위성을 발사해 연속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스타링크가 놀고 있진 않겠죠. 또 스타링크는 작년에 이미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과 손을 잡고 위성통신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올해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는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스타링크 매출은 빠르게 성장해 2024년에 이미 8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자금 조달로 인해 대규모 투자까지 이루어지면 ASTS가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 최근 전환사채와 신주를 많이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작년 10월에 10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만기는 2036년, 금리는 2%, 그리고 전환 가격은 96달러입니다. 거기다 신주 200만 주를 주당 78.6달러에 발행해 이 돈으로 기존 4.25% 이율의 2032년 만기 전환사채를 5천만 달러가량 되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다시 10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만기는 2036년이고 금리는 2.25%, 그리고 전환가는 116달러입니다. 거기다 신주 630만 주를 주당 96.9달러에 발행해 이 돈으로 기존 2032년 만기 전환사채를 3억 달러가량 되사들였습니다. 정리해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전환사채가 약 7억 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자금 조달을 통해 2026년 2월에는 전환사채 규모가 약 23억 달러로 늘어났고 신주도 약 830만 주 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4분기 보고서가 나와야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환사채와 신주가 발행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